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영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지금부터 4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3개를 올바르게 고쳐보세요. 시작! 딩동댕.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3개를 올바르게 고쳐보셨습니까?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categorize, 분류하다란 타동사죠. 이게 분류하다는 타동사입니다. 그럼 타동사면 뒤에 목적어 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 없다는 말은 이 타동사가 수동형이 돼야 돼요. 그래서 be categorized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수동태로 to be pp. 그래서 to be categorized가 앞에 있는 항목들을 수식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 대시 what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that도 what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식 가져옵니다. 오늘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리고 either A or B라는 상관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what부터 is까지가 간접 의문문이죠. 하나. 그 다음에 이 what부터 여기까지가 간접 의문문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간접 의문문은 진주어입니다. 진주어. 그 다음에 little는 부정부사죠. 거의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matter는 일형식 자동사로서 count가 똑같죠. 중요하다. matter이 일형식 자동사로 중요하다. count도 일형식일 때는 중요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 구조는 일형식 구조입니다. 간접 의문문이 진조가 되는. 좀 어려웠죠. 여기 what이 되는 이유는 분류되어야 할 항목들의 절대적인 강도 수준이 이게 what자리에서 주어져. 실제로 동사 다음에 is가 동사, 그 다음 what이 보어가 됩니다. 무엇인지. 그 다음에 뒤에 진조 두 번째도 그러한 항목들의 범위가 주어입니다. is 자동사죠. 그래서 what이 보어가 된 무엇인지. 그래서 둘 다 이형식 문장 구조로서 진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서 문장 구조 분석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장을 보는 눈이 생기면서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을 빨리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목표라는 방법이에요. 자, 해석을 해보면 critically, 단어 밑에 있죠. 결정적으로. 그 다음 진조가 들어갑니다. 분류되어야 할 항목의 절대적인 강도 수준이 actually 실제로 무엇인지, 또는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러한 항목의 범위가, 여기서 해석은 밑에 어디까지인데 무엇인지, 이 말은 의역하면 어디까지인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 정도로 의역을 해주면 좋아요. 그렇다고 where를 쓰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where는 보호가 안 되거든요. 어디까지인지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해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말로 의미가 연결되도록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하는 연습도 꼭 해주기 바래요. 오늘 월요일 첫날이죠. 어제는 제가 너무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영상을 하나밖에 못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올린 영상이 MJ 영문법의 동명사와 현재분사를 비교하는 파트였어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봐주셔서 고맙고, 또 아직까지 못 보신 분 있다면 꼭 한번 들어가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운영하는 이 유튜브는 흥미 위주가 아니라
진짜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그런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별 재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튜버에 비해서 상당히 구독자도 적고 조회수도 적게 나와요. 그렇더라도 저는 어차피 목적이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래서 꾸준히 저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해보십시오.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꾸준히 봐야 됩니다. 단어도 보고 문법도 보고 독해도 보고 골고루 제 강의를 다 들어보세요. 여기서 강의는 제가 오늘 마치고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첫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영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3개가 있습니다. 40초를 드릴 테니까 올바르게 고쳐보세요. 시작. 딩동댕.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3개를 올바르게 고쳐보셨습니까?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챌린지라는 단어 보이시죠? 챌린지는 여기서 ask하고 같은 말입니다. 요청하다. 그 다음에 nations around the world 여기까지가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commit라는 단어가 목적의 보호인데 앞에 to를 써서 to 부정사가 목적의 보호가 돼야 됩니다. 챌린지 목적어 to 부정사는 ask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동사하도록 요청하다, 요구하답니다. 다음은 commit to, 이 to가 전치사입니다. commit to는 뭐뭐에 헌신하다, 뭐뭐에 전념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뒤에 동명사가 와야 돼요. increasing, 동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showing이란 이 단어가 현재 분사거든요. 이 부분이 앞에 있는 과학적인 분석을 수식합니다. 현재 분사인데 이 show 자체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타동사 뒤에 뭐가 나오죠? 목적. 그렇죠. 목적어 나오죠. 목적어 나오는데 여기 what이 만약 맞다면 뒤에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되겠죠. 그럼 보시면 such an effort가 주어입니다. offset 아시죠? 상쇄하다는 단어 타동사입니다. 20%에서 35%의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한다. 목적어죠.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what이 아니죠. 그럼 뭐가 됩니까? 접속사대. 그렇죠. 접속사대 있습니다. 접속사대 때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what 때에는 주어나 또는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구조가 와야 됩니다. what은 물론 선행사는 필요 없지요.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3개를 지금 확인해 보셨죠? 다 맞추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해석은 밑에 적어놨지만 한번 해석을 하면서 살펴봅시다. The French government, 프랑스 정부는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committed to increasing soil carbon이죠. 토양탄소입니다. 이게 토양탄소. 토양탄소. 땅 속에다가 탄소를 이제 묻어버리는 거죠. 그죠? By 0.4% per year이죠. 1년에 0.4%씩 토양탄소를 증가시키는 것을 약속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노력이 그렇게 1년에 0.4%씩 증가시키려는 그러한 노력이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맨 뒤에 caused pp죠. 앞에 배출 꿈이잖아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pp가 좀 보기 싫네. 다시 예쁘게
이왕이면 예쁘게. 자,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야기되는 온실가스 배출의 20%에서 35% 정도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지문은 과거에 영어 독해 연습이라는 EBS 책에서 나오는 문장을 가지고서 발췌한 거예요. 모 학교에서는 내신 시험에 출제를 한 지문입니다. 상당히 좋은 지문이었거든요. 환경 지문이었는데 어쨌든 오늘 배운 문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챌린지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역시 ask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요청하다 뜻입니다. commit to ing, 이때 to가 전치사냐 동명사냐는 수능에서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앞으로 신경 써야 돼요. 그 다음에 that 뒤에 대시 접속사면 완전한 문장 구조, what은 불완전한 문장 구조입니다. 지금 요 세 줄에 걸쳐서, 네 줄에 걸쳐서 세 줄 정도 되죠. 문법이 지금 한 네다섯 개가 나옵니다. 잘 챙기시고 문법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문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후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영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지금부터 3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두 개를 올바르게 고쳐보세요. 시작. 딩동댕.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은 잘 고치셨나요?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what이 대시 돼야 되고, 세 번째 줄에 이 must라는 단어가 더블커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주어입니다. 문장에서. 그리고 콤마는 동격입니다. 그리고 made가 오형식 타동사고 clearly 목적격 보호고 that절이 목적어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make라는 단어가 clearly 나오고 that 주어 동사가 나온 완전한 문장 구조죠. 이럴 때 이 that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clear은 목적격 보호고 make는 오형식 타동사고 that들이 목적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한 가지 우리가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는 게 make 다음에 이 that절이 목적어들이 뒤로 넘어갔을 때 여기에 it을 쓰는 경우도 있고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EBS 책에서 고등학교 3학년 EBS 책에서도 저는 서너 번 봤기 때문에 원어민들도 클리어 앞에 it을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쓰지 않는 걸로 해서 문제를 냈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make 다음에 sure이 나와요. sure. 대절입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해석도 똑같아요. 이것도 대선 접속사가 되고 목적어입니다. 목적이 보호죠. 여기에는 it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그리고 make sure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확인하다. 두 번째는 확실히 하다. 그래서 이거를 문법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이걸 이렇게 언급했는 문법책이 잘 없을 겁니다. 저는 이제 수많은 독해를 하면서 터득된 거기 때문에 잘 한번 따져보십시오. 아마 이런 질문을 학교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고등학생이 있다면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해도 명확하게 답을 얻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what이 대신하는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never이란 부정부사 있죠. 부정어, 부정부사입니다. 이게 부정부사가 문장 앞에 나와 있죠. 여기서는 콤마 다음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삽입절인데 부정부사가 문도에 나왔을 때는 동사가 앞으로 주어와 동사 위치가 바뀝니다. 그게 비동사든 조동사든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must가 앞으로 나가서 must the worker be replaced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야 돼요. 부정어 도치는 모든 문법책에 보통 뭐 고등문법책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문법책에는. 그래서 도치에 대한 거를 딱 펼쳐보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려면 찾아보시고요. 자, 일단 해석을 해보면 1933년 8월 달에 나치 노동전선입니다. 이게 노동전선. 나치 노동전선의 리더인 이 사람이 대절을 먼저 해석할게요. 기계들이 would not be allowed to threaten. threaten은 위협하다죠. 위협하다. 기계들이 미래에 노동자들의 일자리들을 위협하도록 두지 않겠다. 위협하도록 허용되게 하지 않겠다. 즉 두지 않겠다라는 것을 명백히 했다, 분명히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would be allowed to 부정사죠. 그죠? 자, 그 다음 문장에 reassure 단어. 안심시키다는 단어입니다. 단어 외워줘야 돼요. 안심시키다. The public은 대중들이죠. 그는 대중들을 안심시켰어요. 뭐라고 말하면서 never again, 결코 다시는 the work, 노동자가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지 말아야 한다고 대중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조금 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준 밑에 문법도 잘 한번 챙겨보시고, 물론 메이커에 대한 문법이 또 깊이 들어가면 다른 게 또 있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서 제한시켜서 해드릴게요. 딱 끊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부정어 도치하고 잘 챙기기 바래요. 문법은 응용력입니다. 결국은 뭐 보통 방학 때 문법 특강을 다 듣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문법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문법에 자기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문법 지식을 적용해가면서 응용해가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전 문법이 실력이 많이 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내는 문제는 실전 문법에서도 난이도 상위입니다. 밑줄이 하나도 없잖아요. 문장 보고 틀린 걸 찾아내니까 거의 문법의 상위 최상위를 겨냥한 문법이죠. 자,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영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3개가 있습니다. 45초 동안 올바르게 고쳐보세요. 시작! 딩동댕.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3개를 올바르게 고쳐 보셨지요?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onfronted를 confronting이 됩니다. confront는 직면하다는 뜻이죠. 분사입니다. 원래 문장이 when we confront입니다. confront는 타동사죠. 그래서 뒤에 a word가 목적어 나오죠. 목적어.
근데 award가 대시에 대한 선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관계대명사 절이죠. 즉 confronting부터 knowledge까지 분사구입니다.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의 empirical 단어 외워주세요. 경험적인 지식과 또는 경험적인 지식의 더전한 매치, 일치하지 않는 세계에 직면할 때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접속사 when을 지우고 주어 위가 주절의 주어 뒤에 위 있죠. 위와 똑같습니다. 이럴 때 위를 지우고 그 다음에 confront를 perceive라는 단어 시제가 일치되기 때문에 confronting이라는 현재 분사로 바꿔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틀린 답이 이게 what입니다. which가 돼야 돼요. 이때 which는 앞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과 절을 연결하고 앞의 내용을 대신하기 위해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하는 which를 사용하는 경우죠. 그러면 이 which는 플러스면 and we tend to do it이 됩니다. 이 it이 바로 앞 내용을 가리킵니다. 앞 내용. 그래서 이 do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는 which입니다. 근데 이 목적어가 바로 앞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틀린 부분이 similarly에서 ly를 빼야 됩니다. similar to 뭐뭐와 유사하다 형용사죠. 형용사가 월절을 수식합니다. 허구적 세계를 수식합니다. 이럴 때 이 사이에는 뭐가 빠졌을까요? which are이 빠졌죠. 형용사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바로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수능 문법에도 출제될 수 있고 물론 내신 문법에도 출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이 문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사, 그 다음에 앞에 나온 문장이나 앞에 나온 단어들을 가리키는 which, 그 다음에 형용사가 바로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밑에 적어놨고 해석도 밑에 다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해석을 해봅시다. 우리의 경험적인 지식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세계에 직면할 때 우리는 intuitively, 직관적으로 그것을 흑우로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경험하지 않는 그런 것들과 직면했을 때 내가 전혀 처음이란 말이죠.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현실에서 없는 것 같아. 흑우라고 생각하죠. In the straightforward sense, straightforward는 직접적인 의미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식한다, 인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as expert readers죠. expert가 전문가도 되고 지금 복합명사로서 전문적인 독자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독자들로서 do not put demands of credibility. credibility는 진실성이죠. 그것들에 관해서 이때 그것들은 허구적인 상상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것들에 관해서 진실성에 대한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경향이 있다죠. 즉, 그 허구적인 상상의 세계 속의 진실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지. With a fictional world similar to the actual world죠. 실제 세계와 유사한 허구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진실성을 요구하지도 않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의 문장입니다. 원래 이 문장을 발췌한 지문이 과거에 영어 독해 연습, EBS 영어 독해 연습에서 영독편에 있습니다. 영독편에 있는 지문이었는데 초보 독자에게 텍스트 속에 있는 가상의 세계가 텍스트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글이었거든요. 이 자체만 보고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100%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뜻이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밑에 해석도 잘 적어놨기 때문에 잘 한번 문법도 공부해 보십시오. 실력이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한테 1분 영어 문법 보기를 굉장히 많이 지금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거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훑어보다 보면은 쌓이면
문장을 보는 눈이 생기고 문장 속에서 틀린 문법이 뭔지를 찾아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절대로 되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양이 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실력이 느는 거죠. 아시겠죠?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절대 테크닉을 이용해서 뭘 잘하겠다, 빠르게 하겠다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제 경험으로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영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원래 고3들이 치렀던 수능 영어 지문 19번에서 문장을 발췌해서 문법을 응용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4개를 올바르게 고쳐보세요. 시작! 딩동댕.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을 올바르게 고쳐보셨나요? 문장 해석 내용은 쉽지만 문법적으로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4개를 만들어 봤어요. 자, 첫 줄에 보면 what이 대시됩니다. 두 번째 줄에는 spent 앞에 헤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과거 완료. 세 번째는 to search가 searching이 됩니다. 네 번째는 spending이 to spend 됩니다. 오늘 문법적으로 할 이야기가 좀 많아요. 일단 문법적인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뒤에 피트가 문장에서 주어가 되고 was가 이형식 자동사 되고 certain이 형용사 보호입니다. be certain 다음에 that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뒤에 문장이 완전하죠. 그래서 his wife Amy는 동격이죠. 이 문장이 주어죠. 그 다음 be going to 다음 동사 원형 love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his surprise 뜻밖의 선물이죠. surprise는 뜻밖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뒤에 문장 구조 완전하기 때문에 접속사 대십니다. be certain that, be sure that. 자,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what certain, be sure, be afraid, 이런 식으로 뒤에 that 주어 동사 나옵니다. 그래서 이 that은 접속사예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정리해 드렸는데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이 spent가 왜 과거가 되지 않고 had spent가 됐냐면 위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금요일은 보통 우리 요일 앞에 온수죠.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영작할 때 중요하니까. 금요일은 발렌타인데이였다. 밸런타인데이입니다. 그리고 피터는 확신했죠. 뭘 확신했냐면은 그의 아내 에이미가 그의 뜻밖의 선물을 정말로 러브는 like보다 좀 강하니까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터는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럼 이 확신하기 이전에 그 전부터 확신했다라는 시간이 과거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그 확신할 때까지 계속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had spent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시간상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에 was certain이죠. 과거죠. 근데 피터가 그 전부터 온라인에서 찾았을 거 아니에요. 이벤트를 위한 어떤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에 요 헤드 PP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이전에 이때부터 이때까지 계속 찾아왔다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이것도 과거 완료죠. 자, 과거 완료는 두 개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과거라는 표현은 그 말이 어디서 나온지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전공자지만. 그러나 여기서 요 was라는 시제하고 앞에 이 시제하고 두 개만 딱 놓고 요 시점과 요 시점을 비교했을 때 이 was certain이라는 시점보다도 그 이전 시점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점의 개념이에요. 그 시점. 그래서 그걸 과거 완료를 대과거라 표현했는데 대과거란 말 자체도 우습죠. 저는 오히려 성과거 먼저 쓴다 써가지고 성과거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쓴다면은. 근데 영어로 본다면은 was certain 이전에 요 부분도 과거 완료죠. 그리고 요 과거 완료 요 때부터 쭉 was certain까지의 과정을 쭉 겪은 이것도 뭐고 과거 완료입니다. 헤드 PP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 애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대과거란 말을 붙였는데 우리는 영어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일본 애들이 사고로 영어 문법을 공부하면 안 됩니다. 영어식 사고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헤드 PP가 was 이전에 한 시점이냐 아니면 was 이전에 한 시점부터 was까지냐 이 두 개만 구분하면 됩니다. 헤드 PP 그대로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제 주관적 생각입니다. 저는 대과거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걸 한국말을 자꾸 한국식 용어로 한자지만 자꾸 배울수록 영어는 방해를 받습니다. 공부하는데. 그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헤드 스펜트입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죠. 그죠? 그 다음에 스펜트란 공식도 정리해 봅니다. 주어 다음에 스펜드가 나오죠. 오늘은 공부할 내용이 좀 있으니까 시간이 약간 길게 들어도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자, 돈이 나와요. 아니면 시간이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노력, 에너지가 되죠. 보통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ing가 나와요. ing. 아니면 온 다음에 명사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스펜드. 스펜드는 뭐 시간이 들어가면 시간을 보내다. 돈을 쓰면 돈을 쓰다. 에너지를 투자하다. 노력을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o search가 아니라 searching이 답이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온라인에서 찾느라고 보냈다 이 말이죠. search for잖아요. 그죠? search for.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벤트라는 단어가 선행사가 되고 대시 주격관계 이렇게 꾸미죠.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고 way라는 단어입니다. way도 상당히 공부할 게 많아요. 자, way도 다시 정리해 줍니다. 저한테 여러 번 강의를 들은 온라인상에서 유튜브에서 여러 번 강의를 들은 분들은 아마 way에 대해서 잘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way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중학교 필수 수거를 강의를 올렸어요. 업로드 시켰는데 거기에서도 way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강의해 드릴게요. way는 첫 번째 문장에서 뭐 way가 쭉 나오면 뒤에 to 부정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to 부정사가 way를 이렇게 수식합니다. 해석은 동사 할 수 있는 뭐 방법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수식하면서 해석해요. 이걸 뭐 무슨 용법이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오히려 공부에 방해됩니다. 뭐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배웠지만 결론적으로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영어를 영어대로 인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에 way 다음에 of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ing. 이때 of는 우리가 보통 동격의 of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ing란 부분의 해석과 way가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인데 way 다음에 how가 오죠. 그 다음 주어 플러스 동사 오거든요.
여기서 주어 플러스 동사가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이럴 때 이 way라는 단어와 how는 둘 다 사용이 안 됩니다. 같이 나란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한다. 하나만 사용한다. 반드시.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둘 중 하나만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와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way가 나왔습니다. in which가 들어가는 경우 있죠. 물론 뒤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인 완전한 문장이죠. 다 아시죠? 근데 in which를 접속사 대시 아니고 in which 대용으로 that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 which를 쓰든지 that을 쓰든지 하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생략도 가능합니다. 안 써도 돼요. 그래서 way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way가 나오더라도 지금 이거와 비교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나와요. 그 다음 동사 나옵니다. 지금 that이 쓰이든 which가 쓰이든 쓰이죠. 이때는 이렇게 수식합니다. 그럼 여기 만약에 that이 쓰여서 주격 관계대명사 이 that은 다르죠. 지금 비교해보세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 3 하고 지금 비교했는 이 부분까지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최소한 way는 공부가 되었다. 문법적으로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문법이니까 문장은 쉬운데 정말 중요한 문법이 있으니까 잘 챙기십시오. 그래서 way to spend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은 금요일은 발렌타인데이였다. 피터는 아내 에이미가 그의 뜻밖의 선물을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피터는 에이미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는 또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라는 이벤트죠. 새로운 방법이 될 이벤트를 온라인에서 찾느라고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오늘 문법은 또 수능에서 출제된 거기 때문에 약간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영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 영어 20번 지문에서 발췌한 문장입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3개를 45초 드릴 테니까 올바르게 고쳐보세요. 시작! 딩동댕. 올바르게 고치셨죠? 첫 번째 틀린 부분이 R이 is가 됩니다. 두 번째 틀린 부분이 that이 wash입니다. 세 번째 틀린 부분이 accomplishing입니다. accomplishing.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we almost, 우리는 거의 universal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으로입니다. 보편적으로. 단어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보편적으로. accept는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그럼 accept가 타동사잖아. 그럼 that이 당연히 접속사가 되겠죠. 그럼 that을 뒤에 문장이 완전한데 주어가 지금 ing로 출발하죠. 즉 뭡니까? 동명사 주어예요. 동명사 주어.
그 다음 플레이 자체는 타동사니까 비디오 게임이 목적어죠. 동명사주는 단수로 받으니까 is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이 at best 기껏 해봐야 a pleasant break니까 좀 기분이 좋은 유쾌한 휴식이다. 브레이크는 휴식이죠. 뭐로부터? 학생의 학습으로부터 잠시 쉴 수 있는 기분 좋은 휴식 정도이다. 그리고 더 자주 여기서 what은 선행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시될 수 없고 대시 주격관계 되면 선행사가 필요한데 선행사가 없어요. 그래서 what입니다. what prevents. 자, prevent 다음에 prevent 그 다음에 목적어죠. 그 다음 from 다음에 ing입니다. 자, 요거 정리할게요. 주어 다음에 prevent 목적어 from ing. 주어는 목적어가 동사하는 것을 방해하다, 못하게 하다, 저지하다, 방해하다 뜻입니다. 이때 이 prevent 대신에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잘 기억합시다. keep이라는 단어 있죠. 그 다음에 stop이라는 단어 있죠. 그 다음에 hinder 단어 있습니다. 그 다음 prohibit 있습니다. 그리고 inhibit라는 단어 있어요. inhibit. 그 다음에 bar. 그 다음 ban. 그 다음 discourage. 그 다음 disable. 이런 단어들이 전부 from ing가 같은 뜻입니다. 꼭 외워두시고. 그러면 왜 accomplishment는 왜 틀렸느냐? 자, accomplish라는 단어가 달성하다, 성취하다, 이루다라는 타동사예요. 근데 그게 ing 붙었다고 이 동사의 본 성질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뒤에 목적 가지고 와야 됩니다. 동명사,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 와야 되는데 문제는 accomplishment라는 단어는 전치사 from에 대한 목적으로는 성립이 되지만 뒤에 목적으로 못 가져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전치사 다음에 목적으로 ing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타동사면 뒤에 목적 옵니다. 근데 전치사의 목적으로 명사는 좋은데 뒤에 이 명사는 목적으로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문법은 수능에도 출제될 수 있고 내신에는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챙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엔드 뒤에 다시 번역하면 해석하면 더 자주 학생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고 이루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인답니다. 자, 오늘 문법 정리할게요.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뒤에 단수 받습니다. 단수형으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what은 선행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선행사가 필요 없어요. 자, 전치사 뒤에 목적으로 동명사나 명사가 올 수 있는데 그 동명사가 타동사면 목적을 가지고 오고 명사는 뒤에 목적을 가지고 올 수 없다는 사실까지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